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사회학을 공부하신 이후로 법학 분야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와 사회학, 법사회학, 젠더법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이제 사회학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예일 대학이 소재한 뉴헤븐에 거주하면서 예일대 로스쿨 강의를 듣게 된 게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주의학, 페미니스트 주리스프루던스라는 강의를 처음 듣게 됐고요. 거기에서 법학 이론과 사회학 이론이 크게 다르지 않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현실을 법에 포섭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것으로서 참으로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뉴욕에 소재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뉴욕에서 여러 법학 강의를 듣게 됐죠. 그래서 박사 논문도 한국의 가족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법학과 사회학을 좀 교량하는 연구를 했다고 할까요? 하지만 제가 이제 법대에서 사실은 젠더법학을 강의하게 된 법대 교수가 되리라고는 별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법대에서 이제 연구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이 법여성학, 젠더법학에 대한 요청과 저의 관심사가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젠더법학, 법사학을 선택을 개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젠더법학이라고 하는 분야나 서울대 법대 또 이 사회가 저를 불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제가 살아온 그런 여정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박사학위를 위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생활 중 뜻깊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혹시 아쉬우셨던 기억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워낙 뉴욕이라는 그 도시 환경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운 도시 환경이었어요. 정말 인종적 다양성이나 사람들의 다양성, 또 성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당시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국에서 건너간 저로서는 아주 새로운 경험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사실 선생님의 가르침도 중요했지만 이 같이 공부했던 동학들, 도반들의 생각, 또 세계에 정말 도처에서 온 도반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서구와 제1세계 주로 백인종들을 많이 한국에서는 만나온 편인데 뉴욕에서 공부하다 보니 아프리칸, 남미, 동구 유럽 제가 몰랐던 지역에 또 학생들이 왔던 것이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했던 지적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좀 고생했습니다. 네, 교수님의 연구에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여러 사회적 차별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법학자나 법률가가 시대적 함의가 큰 사회적 차별과 정의의 문제를 기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떤 지적인 개념들이나 이론이 그 땅과 그 지역에서 배태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사상, 사회 운동도 그 서구의 여성들의 선거권 운동이나 피선거권 운동, 또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형성돼 왔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법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들도 그런 그 땅의 역사 속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 또 나의 조상들, 이 땅에 대해서 반추하는 코리안 스터디즈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서구의 페미니즘과 또 달리 서구의 사회이론과 달리 한국의 근대에는 식민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 의한 식민지화가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에 의한 개발과 여러 가지 그 민주화를 이룬 역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연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법사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런 법적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든가 뿌리를 내림에 있어 이런 사회적 환경을 중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이제 기록 말씀으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증언 연구에 관심을 쭉 갖고 왔습니다. 이들의 그 증언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이 공식 역사 속에는 좀 대리되지 않았던 목소리라는 거죠. 굉장히 주변화되고 계층적으로도 하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연령적으로도 굉장히 고연령층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역사나 우리 법학에서도 중요한 어떤 증언으로 별로 이렇게 그야말로 take it seriously, 진지하게 그 목소리를 고려했었나라는 점에서 그 증언 연구, 기록 연구의 중요성을 갖게 됐고요. 둘째는 사실 우리가 그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 사실은 기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재현한다, represent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법학에서 법률가들도 당사자들을 대리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그 represent라는 언어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증언을 들어보면 이들은 그렇게 피해자만도 아니고 한마는 맨날 울음 짓는 여성들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힘과 나름의 지혜, 국가가 다 해주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회복의 과정을 겪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목소리들 담아내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고 또 연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많은 사안에서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의 재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학에서도 제가 젠더 법학을 강의함에 있어서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할 때 우리 사회의 법의 해석과 집행이 좀 더 살아있는 법의 집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주제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2019년에 나오고 나서 이후에 이 재생산 권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roductive Rights 그래서 이 문제는 성적 권리 또 반드시 낙태할 권리뿐만 아니라 임신 중지를 할 권리뿐만 아니라 임신을 할 권리,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결혼의 지위나 성적 지위와 무관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되고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에 대한 후속 대체, 대안 입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생명의 법과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젠더 이슈이지만 또 생명의 이슈이고 전체 우리 시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에 사는 또는 세계인들의 이슈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속 세미나를 국민인권법센터 주최에서 헌법연구소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엉덩이가 질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참을성 있게 좀 긴 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학점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지 말고 가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 지나서 이제 한 4, 50년 후에 다시 바라보고 너무 엉덩이만 즐겨도 안 되고 가끔 일어나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셔야 오래오래 연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긴 호흡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요. 우리 법대는 또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무 법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또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미래의 불확실성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담재하고 있는 지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후학이나 학생들의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국가에서는 연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그래서 전업 학생들이죠.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고 긴 호흡이 긴 서적들을 읽으셔야 되고 논문들을 봐야 되는데 이 병행을 하면서 학업을 한다는 일은 정말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환경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공부를 하시려는 학생들은 너무 이렇게 조그만 일에 좌우되시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자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부하는 분도 자기 개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목소리,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분야이며 또 어떤 스타일의 연구인지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그런 자기 목소리를 좀 찾고 가다듬고 그래야 그 공부가 재미있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개성을 갖고 있고 뭔가 더 끌리는 그 인클리네이션이 있는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앞에 제가 도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스승과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반도 챙기면 또 그 도반이 나를 챙겨줘서 같이 상승하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요.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요. 네.